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테크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나 때문에. 테크닉이 늘어나니까 그 테크닉을 자주 좀 와이프한테 어디다 써먹어, 그걸. 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와. 자칭 국민 개그맨 김창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아, 진짜 반갑다. 이거 제 유행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씨 아내 차수은입니다. 10살 차이시구나. 오, 다복하다. 손자도 있으시네. 인터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아, 그러게요? 네. 와, 와. 진짜 동안이시다. 관리 잘하셨다. 사실 좀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또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30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깔 게 있냐. 물론 나한테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그랬지. 근데 뭐가 이렇게 창피해서 그렇게 숨기려고 아니, 하는 근데 게 맞냐. 나보다도 내가 와이프가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저는 좋아한다. 난좀 2%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나했었어요. 나우처럼 이렇게 부부 사이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잘하든 못하든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그리고 또 어떤 일방적으로 또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편 마음대로.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재밌었어요.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좀 배우고 그래. 이 사람은 공감대는 있는데 성감대가 없어.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스럽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남자로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했죠. 모든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야. 죽었나? 그래갖고 얼굴 한번 보니까 눈만 멀뚱멀 뜨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이렇게 성교육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처럼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버스 타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수하셨다. 그래서 버스만 타면 차를 타고 있다가 그거를 무장 해제한 지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단체로 교련 시간에 성교육을 받고 나서 어머 이게 좀 몸이 풀어져도 임신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죠. 오늘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제가 의뢰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64세인데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 그게 와이프는 고민이라는데 나는 고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나이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성욕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렇고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게 건강하지. 많을 때는 두 번.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열흘에 한 번. 와이프를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야, 진짜 백세 인생이 맞구나. 우와, 난 몰랐어. 용진 씨가 한 절반 되죠, 나이가. 예, 그렇죠. 자취교태. 예? 아니, 저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진짜로? 와. 대박. 아니, 일주일 내내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이겨요? 와, 그러면 8번 아니에요. 그 정도면 딱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 8회. 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괴로울까 봐 안 하는 거죠. 제가 막 피해 다녀서 가장 최장으로 늦게 하는 게 열흘. 최대한 이렇게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하다 보면 한 7일 지나면 그러니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강아지처럼. 오늘 한 번 안 될까? 어떻게 이따가 밤에 만날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감당이 안 돼서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 산부인과가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자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지. 정상이라는 거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와이프는 뭐 처녀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나는 나이 그런 게 먹을수록 좋은 거야. 항상 이렇게 나이를 다 똑같은 거. 점점 성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야,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요. 제가 마른 장작이라고. 왜냐면 마르고 못할 것 같은데 늘 달려들고 불을 잘 붙고 이렇게 화살 타잖아요. 그래서 마른 장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또 별명을 하나 줘줬죠, 내가. 젖은 낙엽. 그 정도는 항상 아니지. 축 처져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 저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인데 와이프는 소극적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자땡이고 이 사람은 언땡이에요. 나는 자주 땡기는데 이 사람은 언제 땡길지 모르는 거야. 확실히 다르셔. 예, 개그 하시는 분들은 자땡. 언제 땡길지 몰라. 자땡 원땡. 1년 있다 땡길지 8개월 있다 땡길지 뭐 한 달 있다 땡길지 모르는 거야. 안 땡겨 잘. 나는 자주 땡겨 자땡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 얘기만 하면은 양철 빤스를 주면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다음에 중세시대 갑옷처럼 무슨 원더우먼이야? 네가 원 없이 원더우먼? 그걸 못 들썩거리고 왜냐면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쑥 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잘 뭔가 몰라. 오로지 그냥 젊으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고 부부관계도 이제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좀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섹스의 맛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이제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몰라서 그냥 하고 싶었고 지금 이제 아니까 또 하고 싶고. 아니 이렇게 되면 항상 저랑 원장님이랑 주장했던 꺾이는 그래프에 대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리가 4로 바뀌는 순간 남자들의 신체적 변화가 많이 와요, 실제로. 성욕 자체가 좀 줄기도 하고. 세상 법칙엔 다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죠. 네. 의외, 제가 볼 때 의외. 저분은 예외예요. 예외예요. 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에로부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거 봐. 자기 뭐야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0대만 돼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아 40대인데 줄어든다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3, 40대가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 3, 40대 때는 저는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 번 하고 나면은 한 10분 있다 또 하고, 또 한 20분 있다 또 하고, 3번까지 한 적 있어요, 연타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40대인데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60대 때 나는 지금 매일 해도 모자를 파냐, 지금. 타고나셨네. 오직하면 제가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닌다니까. 피해 다니고 저는 옛날에 고사리가 성욕이 줄다고 그랬잖아요. 육개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사리를 왕창 사서 넣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 모를 때는. 그러니까 매스컴이 많이 안 발달될 때 고사리가 육개장을 뭐 정말 성욕을 좋아해요. 감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사실 날 그건 아니에요. 주소 듣고 고사리를 넣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엄청 넣었었어요, 그때. 지금까지 속터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조지환 씨를 제외하고는 최고 강자 아니세요, 저 정도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지금 예 나이가 있으시니까. 부인 얘기가 없다면 그냥 재미로 막 말씀하시는 건 줄 아는데 지금 부인께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저게 사실인 거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처음엔 되게 그러니까 토실토실했어요. 키가 1m 73에 좀 몸무게도 한 60 가까이 되고 근데 결혼을 해서 키 173에 43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그걸 할 만한 체력도 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면 제 생명줄이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야. 저는 막 그거 하기 전에 막 달걀도 삶아 먹고 막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밥 좀 먹고 그러면서 그때 막 밥 먹는 적도 있어요. 남자들은 뭐 하기 전에 뭐 장어 먹고 그런 데잖아요. 저는 제가 꼭 그래요. 정말 하고 싶으면 나 돼지갈비 좀 먹고 오늘 저녁에 그 돼지갈비 먹은 날 제가 문자 보내요. 오늘 갈비 먹었으니까 기다릴게 내가 막.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왜냐면 옛말에 김병이 허지없다고 마누라가 맨날 아프다고 하고 시름시름 앓고 막 하려면 이렇게 남편도 좀 아프다고 하면 지겨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날을 표시를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때가 됐을 때쯤 되면 왜냐면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지 달려들 때쯤 되면 하는 거 다 막 홍삼 2개 짜 먹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날 이제 아내로서 도리를 하려고. 굉장히 후달리셨나 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되는 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지. 아니 무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체크까지 해놓고. 완전히. 올림픽 준비하듯이. 저는 이렇게 병원 가서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면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딸이 지난번에 홍대에 그 도구 같은 거 성인용품? 성인용 용품 있는데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 성인용품을 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사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대체식품, 나는 아직 그런 거 대체 필요 기구가 없어. 필요한 자가 거죠. 발전기 그런 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는 원신이야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 도구가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갱년기 오고 이제 더 할머니 되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진짜 달라졌다. 그러니까 딸이 저 엄마한테. 따님이 예. 엄마한테 이런 데 갔다 왔다. 간다는 얘기를 하고 나이 드신 아빠는 내가 원신이냐 기구를 사용하게 뭐 이렇게 되네 대화가. 제가 약간 꿈꾸는 그런
가정의 그러네요. 분위기. 예. 막 너무 숨기고 그런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예. 진짜 이제 이렇게, 딸이 예. 얘기하네.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거든요. 저는 제가 좀 저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멋지네. 그래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삶의 그것도 일부분이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테크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나 때문에. 테크닉이 늘어나니까 그 테크닉을 자주 좀 와이프한테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그걸. 테크닉이 뭐 어디서 배워오세요? 아, 배우는 건 아니고, 예, 스스로 이제 터득한 거죠, 이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식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제 너미 한 얘기 주워 듣고 아니, 야 그건 우리도 해볼까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무슨 테크닉이야. 영화를 봤다든가, 뭐, 이상한 야동을 그러니까 봤다든가, 그런 거 난 그런 보진 거는 안 봐요. 않는데 나는. 이제 친구들끼리 뭐 야 어떤 부분에 이렇게도 한다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나한테 갑자기 막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로 그런 거지 남자들은 술 먹고 자기가 어떻게 내 와이프를 이렇게 했다고 과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실습하려고 하냐고. 그건 아니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연구를 해? 그거 어떻게 말고 해야 다른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반응을 할까? 다양하게 그 각도도 있잖아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고. 이상한 그런 거 행동 보이면 갔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깨지 않아요? 시원하네. 그냥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많은데 희한한 행동을 하려고 막 그러면 정말 왜 이러나 싶고 갑자기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하고 막 이러고 시키면 그 시키는 벽쪽으로 대로는 가버리는 잘해요. 거고. 시키는 대로 근데 잘하는데 정말 감각이 결정적으로 없어. 안 되는 게 이 그래. 사람하고 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나. 키 차이가 남들이 나니까 보면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화하고는 너무 틀리고 얘기로 들은 건 너무 틀리니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가 내가 맨날 그래요. 그 부부끼리 내가 이제 30년 살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수없이 했잖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잖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야외 나가서 모텔에서 뭐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복도 계단에서 수영하다가도 수영장에서도 한번 하고 싶다. 해수욕장에서도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런 거를 저는 하기를 원하거든요. 바쁘셔서 그때는 못 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때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나? 아니면 그때는 안 하시고? 아니요, 지금 하고 싶다는 겁니까? 그때 못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런 생각도 못 하시진 않으셨을까. 시대였으니까. 늦게 눈 뜨신 걸까? 아니요. 계속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 눈이. 사실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 하루 종일 연구하신대잖아요. 아니, 저는 속터뷰 봤던 것 중에 하루 종일 저거 이거 편이 가장 저한테는 연구하기 너무 쉽지 않거든? 좀 놀라워요. 네. 와이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야. 나보고 무슨 변태냐? 그게 뭐냐? 야, 그건 변태가 아니고 그건 변신이다. 변신이지, 무슨 그건 변신이야. 새로운 성생활의 아니 변신. 그게 아니라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이상한 비디오를 낮에 많이 본 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다가도 뭐 산책하다가도 저런 산속 같은 데서 갑자기 병광세를 찍재는 등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동네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좀 편편한 데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영화도 찍었대는 등 막 이러면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늘. 그러니까 저는 개그 소재로 늘 얘기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약간 너무 이렇게 가 있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아니면 주워 들은 게 맞은지 하늘 못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영화 찍는다 상상을 하고 가끔 잘했어 하고 막판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반응을 해주는 게 저의 도리다. 그 얘기다. 나를 그런 위해서 좀 식으로 희생을 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본인도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10번 해달라고 10번 해주면 되는 거 됐어. 나는 와이프가 이제 좀 그럼 나중에는 소극적인 나 게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나 구역질 나 막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3번만 더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지한 거예요. 끝나셨어요. 난 잘 테니까 혼자 얘기해. 너무 이게 나는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해줘야 됐다는 그 의무가 그거 맞아요. 솔직히 집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랑을 받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참 괜찮은 것 같네. 되도록이면 내주고 여보 잘했어 훌륭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지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은 세월을 애들이 딴딴딴 할 때까지 들어가자. 오늘만 참자. 오늘만 위로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계단 하다가 뭐 산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만족을 하고 뭐 느낌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풀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힘이 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협조를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하고 갑니다. 잘하고 갑니다가 뭐예요? 잘 비석에다 써줄게. 이렇게 잘. 비석에다 써줘라. 원 없이, 원 없이 원 없이 써줄게. 진짜 원 없이 하고 가면 가면 사망. 창조 유언 해가지고. 잘하고 갑니다. 그래, 내가 써줄게. 저게 뭐 그냥 결혼 생활도 잘했다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모든 그냥 라이프를. 아니 근데 너무나 그 안에 차수은 씨 내조가 있어서 정말 네. 잘하고 가시는 것 근데 같아요. 진짜 두 분이 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둘 다 건강하신 것 같아.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어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누가 다가도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데 두 분이 다 건강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 진짜 넌 계속 놀라워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아는 네, 그 상식선이 다 깨지고 있지 않아요? 네, 다 깨졌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부인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남편에게 잘 맞춰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고 홍삼을 짜 먹으면서까지 남편이 원하니까 계속 받아준 거잖아요. 30년 동안. 사실 저 부인 저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저 맞아. 관계가 유지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저희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내 나이에 좀 전부 다들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부부관계 안 하고 거의 지금 뭐 어떤 애들은 1년 안 했다. 2년 했다, 3년 안 했다. 내 얘기 들으면 놀래요. 그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은 얘기 들으면 부부간에 이제 싸우고 그러면은 뭐고 말도 안 하고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어떤 사람은 3년씩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부부관계를 해요. 제가 그거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싸움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화해를 하러 와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러 와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또 달려드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기본 레파토리야. 그 야 시작을 좀 이렇게 부르는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미쳤구나. 얘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혼 때는 진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시대의 화해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옛날 어른들이. 그게 화해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때로는 기분이 좀 꿀꿀하긴 그 해도 와이프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너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절대 안 해줄 테니까 굶어라. 그러는 거야. 근데도 또 돌아서면은 또 착하니까 또. 제가 정말 분할 때는 진짜 너를 1년 동안 굶길 거다 그래요. 그 굶긴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나는. 밥을 밥은 굶기는 게 굶어도- 아니야. 우리는 밥을 굶어도 나는 아무 놈들은 소리 안 밥을 하는데 굶긴다는데 우리는 내가 1년을 굶길 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섭지. 아내분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 우리 와이프야 뭐 항상 뭐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주 큐티우먼이라고 할까 뭐 그런데 내 비율을 다 그렇게 맞춰줘. 웬만하면요. 다 맞춰주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맞춰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의 희생이 어느 정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것도 알아주니까 저렇게. 그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딸이요.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처럼 살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결혼은 누구 한 명의 희생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랬어요. 결혼은 희생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슬픔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희생이야. 그래서 온미 희생이야. 그래서 난 엄마 내 자신이 사랑하지 엄마처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그 얘기를 최근에 한 1년 전에 작은 막내딸이 본 그 결혼 나의 생활은 그러니까 오로지 엄마의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은이들의 그 시선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고 싶지 않대요. 일단 그 기초적인 걸 보고도 걔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내 결혼 생활을 보고 내가 너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부터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 뭐 하고 싶은데? 요새 와서는 이제 엄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물어볼 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눈치 한번 또 보신다. 아, 인상이 워낙 편안하시고 얼굴이 웃는 상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싫지 않으셨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봤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드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겠어요. 예. 저분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인이 67년생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지 요즘에는 거의 안 불가능한 맞지.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 왜 그러고 살았죠? 저런 상황을 그치.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괜히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부인이 희생하고 참고 살면서 지금 보니까 아름답다 할지 몰라도 자식들이 그 옆에서 보면서 자란 엄마의 모습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할 그죠? 정도로 저게 이렇게 올바르거나 좋은 것 교과서적인 같진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저 부부는 아까 말한 대로 남편분의 왕성한 성욕도 놀랍지만 30년 동안 그걸 맞춰준 부인이 또 놀랍다고 한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그죠. 보는 내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뭐 성적인 부분은 두 분이 이제 워낙 안 맞으신 것 같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부인분도 남편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나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남편분께서 아마 유머러스 하기 때문에 예. 또 개그코도 잘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얘기한 대로 가정적이거나 부인 바라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건 부인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훈훈하긴 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맞아요. 한 사람이 좀 희생을 해야 이게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희생을 이제 저희 남편이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저 희생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참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 하다못해 그냥 룸메이트랑 같이 있어도 약간의 이렇게 지구 양보 배려 같은 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차수님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따님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옆에서 들었을 때 약간 먹먹해하는 그런 표정 같은 거 이게 전체가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의 그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되게 결혼한다면 저런 그림이면 네.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좋았어요. 했습니다. 너무 결혼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에로지원금 1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남편 혹은 아내 한 분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이요. 부인. 네. 저도 부인.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부인. 저도 부인. 아내! 자, 이래서 5대 0으로 아내 차수은 씨가 에로지원금 1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하시나요? 띠동갑이죠. 12살. 네. 네. 돼지띠죠? 네. 제가 이제 50이 됐고요. 저는 38. 출연자 부부들 중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뭐라도 1등 해야지 뭐. 네. 하나는 했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공채 10기 개그맨이죠. 입이 크다 그래서 손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쇼를 몇 번 했었죠. 어머. 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이고 연출가이자 배우로. 팔방미인이시네. 저는 한때 뮤지컬 배우였던 지금은 김성규 씨의 아내 그리고 유건이 유진이 엄마 허신혜입니다. 웃는 상이시다. 결혼하시게 된 계기가 그 남편분의 집요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뇌를 그죠? 제가요? 엄청난 세뇌를. 뮤지컬 그대와 영원이라는 작품에서 연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오디션 보러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첫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성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다들 안 믿으시는 분이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니까 안 믿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만나봤어. 너무 많이 만나봐서 말을 해보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그런데 저는 실은 이제 오빠가 한 번에 아픔이 있는 것도 이미
이제 알고 있고 아, 재혼이시구나. 요즘에는 뭐 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된다면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잘못돼서 어떤 속사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놓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아, 사람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고 5번 만나볼게요. 5번 만나보고 그러면 결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번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오늘부터 그러면 연애할까? 만나볼까? 아니.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그날 당시 바로 자, 오늘 그날 바로. 결혼할 거야. 오빠랑 그냥 결혼하자. 상견례 하자. 자, 상견 언제 할까? 시간이. 저렇게 마음에 시간이 지금 들구나. 그때가 좀 47대니까 그때는 그냥 아버님한테 내가 얘기할게. 어머. 그다음부터 저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목사님 따님이세요. 야, 이거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때리진 않을 거야.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다 준비를 했죠. 네. 그 단어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었구나. 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 어떤 믿음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편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다윗 골리앗. 못 살아 진짜. 노력하셨네 많이.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부탁하네. 아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정말 축복이다. 오늘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사랑을 한다는 거 너무나 느끼지만 제 나이가 50대? 50대, 30대. 38, 40대 후반. 그거는 30대가 이제 성욕구가 제일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나이인데 정말 그 남편의 이런 따뜻한 손길 이런 너무나 느끼고 싶지만 저를 너무 방치해버려요. 방치? 왜 방치하세요? 저를? 이거 뭐 역시 항상 저와 용진 씨가 얘기하는 남편 50. 이미 좀 꺾이셨을 가능성이. 아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점점 성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야 나는 나이 먹을수록.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예외가 그분은 예외인 걸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닌데 방치 아닌데. 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애가 둘이에요. 재작년에 결혼해서 작년에 애기 낳고 둘째를 또 낳았어요. 올해. 아이고 똑같이 생겼어. 어머 이뻐라. 2년 만에 아기 둘을 얼마나 사랑하면 야 이건 대단한 거죠. 예. 그때만 절 방치를 안 하셨죠. 횟수를 보면 결혼하고 나서 10번 안 될걸? 심한데? 10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결혼 2년 동안에 10번이라는 건 너무했어. 네, 선생님 그 성이 안 차시나 봐요, 10번이? 안 되지 38에 10번. 미만이래. 아니 진짜 저희는 손만 잡고 자는 부부예요. 손잡고 자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횟수를. 나오네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스킨십을 온전히 막 많이 누려보고 싶은. 그럼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진 않으셨나 봐요. 제대로 연애한 건 처음. 진짜. 연애를 하고 영화를 본 거는 이제 거의 처음. 영화도 보는 것도 처음. 와.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고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남자친구라고 인정한 건 저 처음인 거죠. 처음 해본 추억이 많구나. 아기 낳고 나서 관계를 산욕기가 끝나고 2번 정도 가졌어요. 이제 횟수도 기억나는데 8월에 이제 2번을 했는데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느낌? 그때 찌릿찌릿을 넘어서 온몸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느낀 그러니까 시한폭탄 같은 느낌. 진짜 터질 듯 말 듯 그 1초 그 직전의 어머나, 느낌. 세상에 네. 또 저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많아? 선생님,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야 근데 저렇게 정말 솔직히 말하는구나. 좋았던 거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축하드려요. 그럼 못 하든가. 그때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다시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 막 시한폭탄이 그냥 완전히 전쟁, 세계 2차전이 끝난 이후에 이 자본시대에 와가지고 이 정도의 그 전쟁은 처음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또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또 평화적으로 좀 지내다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엄청 최선을 다하시나 보다. 그러게요. 엄청 최선을 다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니 최선을 다한다고 몇 달씩 그렇게 뭐야 저기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멈추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느 만큼 뛰어야지. 아니 선생님 더 멀리 뛰려고 2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글쎄.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70세 넘도록 또 기다려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 벌써.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요 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질 거야. 큰 아이가 지금 16개월, 뭐 4개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둘 다 울면 해결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우유를 또 한 명은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방치하신다고요? 배려를 하는 거죠. 어머. 이게 방치가 아니라 배려를 제가 아니야 저거는 핑계야. 애가 생기든지 말든지 남자가 화를 내서 저거 아니고 아이가 안 생기게끔 방편을 하면서. 그럼 남편분이 4초에 한 번씩 혼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진짜로. 아니야 저거는 핑계야. 아니 최선을 다한다고 몇 달씩 그렇게 그냥 아니 70세 넘도록 또 기다려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 내가 언제 4초 만에 그랬냐. 아이고 진짜. 아니 아까는 그렇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셔놓고 지금 또 화를 내고 계셔. 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망신스러워 이거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야. 육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또 이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뭐 어떤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이렇게 시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받아주긴 받아주잖아. 그래서. 받아주시기만 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먼저 뽀뽀를 먼저 시도해요. 계속 뽀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가만 계속 뽀뽀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키스 이렇게 해요. 또 이렇게 손길이 뭐 위아래를 가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빠는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밑에가 정말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코를 고으면서 자고 있어요. 진짜 뭐지? 어떻게 그런데 그래? 그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하체 따로 상체 따로 그게 돼요? 그럼요. 아 그래요? 화가 많이 났는데 잠이 올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상태죠. 왜냐면 꿈꾸면서도 그런 꿈을 꾸면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자는 척은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잠깐만. 아래는 살아있는데 왜 자지? 이놈 봐라 이러지는 이건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꿈꿀 때, 그다음 아침에 기상 맞아요. 직전에 이제 그거는 욕구와 상관없는 발기가 네.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욕구가 생겨서 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잠은 충분히 와요. 네. 저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기발이라고 하잖아요. 기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너무 기발은 뭐예요? 그거 반대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요? 아니 그건 그래서 그래도 어감이 내가 뭐 늙었다고 발기도 몰라.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무한할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지? 피곤한 거지. 아니 그러면 그 파이팅보다 피곤이 더 크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번에 양재 선생님께서 제가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앞에 4자가 생기면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걸 공감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몸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운동을 이제 했었고 화보 촬영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왕자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운동을 옛날만큼 안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막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육아 시작하고 새벽에 아기 울면 거의 제 몫이에요. 아무리 제가 힘이 좋고 아무리 제가 막 공격적이고 막 파이팅이 넘쳐도 3시간 이상은 자야 돼. 그치. 3시간 자야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예.
많이 못 주무시나 봐요. 요즘엔 그래도 5시간. 요즘엔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자는 게 5시간이면은 좀 부족하다. 아니 일단 착한 남편이네.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로지 둘만, 그 호텔에 둘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아, 오늘 그날이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야한 속옷을 진짜 사봤어요. 준비 많이 그래, 하셨네. 한번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밤 속옷을 입었죠. 그리고 샤워 가운을 딱 이렇게 목까지 정말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막 다 감쌌어요. 저는 막 설렜죠. 오빠가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침대에 눕자마자 또 주무시는 이거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깨워야지. 저럴 때 깨워야지. 아, 너 뭐지?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자지를 못했죠. 새벽 내내 4-5시간 동안. 근데 열심히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까르르 하면서 막 배를 잡고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고. 어머머머. 그 저는 너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막 화가 나는데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오빠 이게 웃겨? 그러니까 그럼 말을 하지. 아니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뭐 장난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본인이 전도사님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일부러 얘기하네요. 아니 제가 이제 뮤지컬 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했었고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 얘기 잘하셨다. 전도사님이 속옷을 준비해서 아니 전도사는 여자 아닌가? 나 그게 너무 웃겨 나는 건데. 저 정말 참 나쁜 얘기다 저거는. 저기 핑계를 저렇게 대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돼. 왜냐면 목사님도 딸 낳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생활을 안 한단 말이오. 그렇지. 저게 전도사가 왜 나와요? 좀 핑계 대셨어. 아니 저는 사역자들이 더 성적인 부분에서 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더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 오픈해서 얘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빠가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할 때 어떤 테두리 안에 저를 집어넣는 느낌. 너는 전도사 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은 처음으로 아는 얘기인데 저는 생리에 이제 배란 일 그쯤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더 올라오죠. 조금 다르지. 예. 제가 그런 거 올라올 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그게 있으니까 이거 오픈을 못 하겠는 거야. 와, 자기가 이런 영화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뭐 봤어요? 방자전. 간신이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약간 좀 고전적인 정통적인 사극 좋아하시는구나. 그쪽인가? 부끄러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아니 그 영화 재밌어요.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극 영화죠. 참. 대리만족을 하면서 제가 또 제 아내는 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지? 남편이 있는데 그치. 너무 미운 거야. 노력할게. 아우. 그냥 2-3일만 노력하고 다시 까먹으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병이 있나 봐요. 그냥 3일마다 또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자의 자존심도 있는 건데. 그치. 예. 참. 저번에 왜 오빠는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제 넌 내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네. 저는 이게 딱 박혔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이거 언제든 할 수 있는 내 거니까 관계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구나라는 그 단어에서 그 말에서 난 확 느껴졌지. 기억 안 나시죠? 아.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제가 오빠한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오빠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는데 오빠가 오빠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는데 오빠가 자자자자 너무 싫다 저거. 저 말투. 자자자. 자라고 자자 그때 어떤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내가 그치. 너무 밝히는 여자처럼 이렇게 막 자자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겁당하는 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오빠를 등지고 그 다음부터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많이 울었어요. 다가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 더 다가갔을 때 제가 뭐 어떤 질문을 한 줄 알아요? 오빠 가슴 만져도 돼? 이게 부부끼리 할 소리예요. 이렇게 만지는데 그 다음에 오빠가 별 반응도 없고 계속 또 자는 거예요. 코 골면서. 아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다. 너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은 뭐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이 50에 애가 둘이고 제 친구들은 막내가 지금 고3 뭐 이제 이러는데 난 막내가 지금 4개월 됐어. 그러니까는 애가 지금 16개월이면 20살 때 제가 70이에요. 30에 80이고 7, 80까지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사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래저래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좀 제가 이게 곪다가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통하니까 이 속으로 골마서 비행 아줌마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안 하면 늦바람. 아니 진짜 저는 심각하게 불륜 뭐 이런 거, 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뭐 재연 드라마들 이런 거 보면 나쁘다. 아 정말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게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 정도에까지 간 거지. 큰일 났네. 아이고. 근데 그 생각하신 게 언제였어요? 아기 첫째 낳고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되게 많이 쌓이셨구나. 저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선배님 입장에서도 저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좀 되는 게 80이 됐을 때 첫 애가 30이라는 말이 좀 와요. 일을 어쨌든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쵸. 70이 되든 80이 되든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에서 오는 피로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저 아버지가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저럴 수도 있어.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 둥글둥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부부 생활도 중시해야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떤 시기거든. 아빠가 너무 그렇게 장래만 생각하고 지금 바라봐야 할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또 해 나가면서가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럼. 살아가는 것도 나는 너무 선생님 말씀이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애로지원금 1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 공정성을 위해서 오늘은 제 투표권을 김용국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국 선생님. 자, 남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내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아유, 어떡하냐. 그게 쉽지 않다. 그렇죠. 아내지 뭐 자, 어떡해. 아내. 자, 저도 아내. 저도 아내. 저는 남편. 저도 부인이요.
퀸. 네. 자, 이렇게 해서 4대1로 아내 허신혜 씨가 에러지원금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